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람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에서 화가로 대변신하셨죠. 박신영 작가의 제4의 벽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저희 구독자들 위해서 박신영 작가가 직접 작품을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 2년 전에 평택 전시도 대단했었잖아요. 네, 그때 3만 명이 왔었다고. 네, 많이 왔었죠. 2년 만에 더 몸집을 불리셔서 더 좋은 큰 데서 하시는데 아니 저는 화가를 만나러 왔는데 오늘 왜 영화제 배우 같으신데요? 그러니까요. 2년 전, 3년 전 평택에서는 작업복으로 계속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신다 그래서 어디서 옷 좀 빌려 입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면 뵙기 전에는 배우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평택 첫 전시회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년을 기다린 전시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생존 한국 작가가 단독으로 이렇게 큰 전시를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초대 전시를 한번 했었고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살아있는 화가로서는 2달 동안 전시하는 건 처음이라고. 일단 저희가 전시를 다 보고 작가님하고 또 깊이 있는 인터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놀란 게요. 제가 전시장이라서 왔는데 작업실이 그렇죠.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인데요. 아직 짐을 다 못 옮기신 건가요? 작업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실이 있는 그대로 지금 와서 설치가 된 거고요. 이 전체가 작업실로 꾸며졌죠. 저는 궁금했던 게 평택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컸어요. 창고형이고. 그래서 그거를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여줌으로써 표현을 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은 좀 층고가 좀 낮거든요. 제4의 벽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연극의 무대와 객석 사이의 물리적인 벽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벽이 심리적인 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가 상상하게 되고 현실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관성의 어느 지점인가 제4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선 벽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이 들어오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가 어딘가,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라는 상상, 그 다음에 그 상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관성 사이에 어디엔가 심리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아마 2년 전 전시를 보신 분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미리 봤는데요. 미술 전시를 보러 왔다가 연극 한 편 보고 간 느낌이긴 했어요. 좋습니다. 근데 첫 장면 오프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중국의 미술관 관장님이 오셔서 정말 부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좀 그려주면 안 되냐고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시도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움직임 연구인데 움직임 연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따가 다른 그림들하고 사과 그림들하고 얘기를 드리고 결국에는 화가한테 자기 감각, 자기 움직임이 남아야 되는데요.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나한테 표현이 될까 한번 시도를 해봤던 그림들입니다. 보시면 이분이 하나를 굉장히 깊이 파는 거를 섹션마다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가님한테 감사하고 또 반가웠던 게 평택에서 사실 영상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남과 여였거든요. 여기에 좀 더 추상화 같은 느낌이 됐어요. 2년 만에. 그리고 제가 맞는지 봐주세요. 이 그림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물감이 두꺼워요. 그래서 미술 교육을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임페스토라고 해서 물감 두껍게 얹어내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하신 건가요? 알죠. 꼭 이 그림은 옆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옆에서 안 보셨어요? 옆에서 볼 일이 뭐? 네.
옆에서 보면 다르게 느껴지고요. 오, 멋지네요. 예. 그리고 멀리서 보면 예. 사랑하는 남녀가 있지만 맞죠. 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게 사라져요.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녀를 그린다 그러면 남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데 네. 저는 다른 감정하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감정도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멜로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온갖 느낌이 다 들어있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그림들하고 비슷한 톤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따가 좀 짚어드릴 건데 점점 형체가 사라지는 반복적으로 그런 걸 작업을 많이 하셨고요. 아마 이 미술관에 처음 오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는데 이 벽이 뭐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예. 유로폼이라고 하고요. 거푸집이라고도 하죠. 건축 현장에서는 벽 안쪽으로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서 벽을 만드는 임시 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유로폼을? 연극이라며. 이 전체가 작업실이라고 봤을 때 보통 전시회 가면은 그림, 작품 말고 벽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벽의 속성은 그러니까 이 안에 콘크리트가 쏟아져서 굳혀지는, 그러니까 조금의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콘크리트가 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굳혀버릴 수 있는, 저는 작업실이 그런 거라고 봤습니다. 창작을 한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항상 콘크리트가 밀려 들어올 것 같은 압박감 속, 부담감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시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벽을 유로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창작의 그 압박감이 느껴져요?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뭔가 색다르다 하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도 그냥 갖다 놓으신 거네요. 그럼 작업장의 그렇죠. 분위기를. 여기가 이렇게. 작업실이고 작업실에 정령들이 살고 있죠. 군데군데. 네, 저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작업실에 몰래 들어온 거죠. 화가의 작업실에. 일반적인 전시랑 많이 다른 게 저는 이것도 좀 이거 잘못 그렸나 뭐 애들이 제가 왔던 날에는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작품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까이 오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써 있잖아요. 네네네. 하얀 벽 앞에. 네네네. 이거 저도 가까이 오지 마시오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좀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거가 있죠. 여기는 정령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관객분들이 알아서 가까이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김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 한강을 서울. 그린 건데요. 예. 한동안 당나귀하고 사과. 예술가들의 얼굴을 그리다가 네. 나는 풍경을 어떻게 그리게 될까가 궁금했어요.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생각보다 오렌지색 하늘이 가끔 있는 거 아세요? 가끔 보시면 굉장히 오렌지색 하늘이 있고요. 참 보기 좋았고 저한테는 좀 색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뭔가 어디를 강력하게 향할 때, 뭐를 추구할 때 색깔이 저는 숙연해지는. 숙연해지는. 예. 그래서 물을 그려봤고, 역시 뭐 물을 보는 저의 자세, 태도, 뭐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게 생겼습니다. 보통은 작가들이 작은 그림 그리다 점점 커지거든요. 처음부터 대작하셨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코스가 달라서 더 재밌는데 저는 그리고 배우시잖아요. 지금도 배우시고. 네. 그래서 이 움직임 연구? 이 시리즈가 좀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연기를 하실 때 어떤 그런 에너지가 들어간 것 같아서. 사실 감각이 모든 것이죠. 누구나 감각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어떤 감각과 움직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좀 어떤 움직임들이에요, 이것들은? 어렵습니다. 네, 그냥 보시는 대로 느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네. 정령들을 표현하셨잖아요. 정령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호두까기 인형에 그런 설정이 있어요. 네. 주인이 나가면 정령들이 살아난다. 이게 물건들이 움직이고, 막. 거기에 정령들이 네. 살아난다. 왜 여기 정령들을 등장시켰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나하고 그림이라는 굉장히 평면적이고 단순한 구도 속에 있게 되죠. 네. 이게 전시를 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전시에서는 관객은 이쪽 벽면을 바라보는 굉장히 딱딱한 관계 속에 계속 있게 되는데요.
이게 최선이며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보는 사람의 느낌이 활성화가 되려면, 감각이 확대되려면 보는 구성과 그 다음에 레이어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있을 때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하면은 제사의 벽, 그 다음에 연극적인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가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이 아니고 어딘가라는 거죠. 무대가 되는 무대죠. 그럼 그 어딘가는 어디냐 하면은 화가의 작업실이라는 설정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가의 작업실에는 예. 누군가 사는데 그 누군가는 은밀한 얘기가 되려면은 화가가 없을 때 물감의 정령, 붓의 정령, 그림들의 정령이 온통 살아나서 움직이는 남의 집 속으로, 남의 작업실 속으로 관객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과 설정입니다. 저분이 아마 그 러시아에서 만났던 친구 키릴? 예, 예. 예. 제가 아마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됐던. 키리를 여러 번 그렸는데요. 그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저 친구의 이미지, 내가 기억하는 이미지를 재현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보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감정에 대해서 계속 숙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먼저 나한테 주어졌던 선입견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도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그려보는 거예요. 거꾸로. 예.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울고 싶었다는 거예요, 작가님이. 너무 울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립다. 너무 그리워서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은 내 얘기를 할 수 없었고요. 내 얘기가 뭔지 몰라서 못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말하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섹션에 왔을 때요, 그 평택 전시 때 제 피나바우시 초상화 그린 거를 인상 깊게 봤는데, 이번에는 두 명의 피나바우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피나바우시를 많이 그리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 인상을 받으신 건가? 미디어에서 보신 거죠? 만나시거나 이런 적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당나귀를 그리다가 네. 사람 얼굴을 좀 그려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았죠. 검색도 하고, 그리고 에곤 실레하고 이중섭 얼굴도 그려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멋진 사람의 얼굴을 발견했는데 그게 피나바우시였어요. 그래서 무용수죠, 무용수. 예. 예. 보통의 무용들이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움직이는, 안무대로 움직이는 그런 무용이었다면, 이분의 무용은 정말 현란하고 예상하기 힘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의 어떤 것들을 끌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움직임이 어떤 정해진 움직임이 아니고 과연 우리 속에 어떤 강력한 원동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나바우시에 매료된 것이 연기자 박신양, 또 화가로서의 박신양, 두 사람이 모두 다 추구하는 그 틀에 박히고 싶어 하지 않는.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평택에서도 그 큰 전시장에서 봤던 예. 그림들인데, 이 작품들도 춤이죠, 춤. 이거 사실은 스스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그림들인데, 왜요? 이게 뭔가 싶은 자괴감에 한동안 시달렸던 그림들인데, 평택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투호사를 2년 전에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투호사랑 다른 투호사 같은데요, 이게? 또 있어요. 다른 버전이 또 있어요. 예, 이것도 몇 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그림들이 에너지가 되게 세잖아요. 이분이 계시니까 좀 에너지가 눌러지는데 이분이 없었으면 정돈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수고가 많네요. 예. 근데 정말 여기가요, 진짜 압도적인데, 박시장 작가님 하면은 처음에 알려졌던 별칭이 당나귀 작가잖아요. 당나귀를 많이 그렸고, 당나귀가 많이 알려졌었죠. 그 당나귀를 다 모아놓은 건가요? 여기는 당나귀 존이라고요. 당나귀 마국간. 예. 여기가 이 전시장 전체에서 제일 층고가 높은 데인데요. 네네. 여기는 당나귀들이 들어오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예. 그렇죠. 너무 에너지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직접 그리셨던 예, 거예요. 예. 그 촬영하면서 그린 그림이었고요. 14시간 정도 그리고 3개월 동안 못 일어났어요. 진짜로. 너무 힘을 많이 쏟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 좋아하고요. 이렇게 보면 느끼셨는지 박신환 작가님 그림을 보면요. 단 하나도 멈춰져 있는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네요. 맞아요? 예. 너무 좋네요. 의도하신 거예요? 당연히 움직여야죠. 이 친구도 멀리서 봐야 당나귀인 거 알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를 그리려고 하다가 큰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그랬을 때 헤맨 흔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저거를 해결해야 될까? 그것도 작품이 돼요? 사실은 망쳤다고 생각하고 대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과정을 보여주는 거. 예,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고요. 저걸 작품이라고 봐도 되고 뭐 작품이 아니라고 봐도 되고 망쳤다고 봐도 되고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작품을 하나도 안 파시잖아요. 그렇죠. 안 파시다 보니까 이렇게 미술 전시라면 다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시와 좀 다른 거는 저희가 토막토막 봤다가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저희가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 오면은 처음에 어떤 그림이 시작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네. 보여요. 그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림을 그렸다고 소개돼 왔지도 않고 심지어 정말 많은 분들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모르시죠. 이제 많이 아세요. 이제 많이 아는데도 아직도 많이 모르세요. 나는 왜 그렸고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렸다라는 설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 가는 데마다 이제 그림에 대한 질문을 아주 난데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거란 말이죠. 총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저희가 설명을 못 들어도 이렇게 딱 보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죠. 그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걱정되는 게 조스빈 큐레이션에서 오늘 이 작품을 다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꼭 직접 오셔서 그림을 직접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여러 편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제는 좀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요. 왜 당나귀인가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있고 뭐 다른 동물들이 많은데 왜 당나귀를 그렇게 그렸을까? 스스로 좀 당나귀스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쉽게는 짐을 지는 동물. 그러면은 내 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짐을 안 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작은 짐, 큰 짐,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을 선택해서 지게 되는데요. 어떤 짐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짐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짐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 이것도 전시라고 하셨어요? 예, 이것도 전시죠. 어떤 공간이에요? 여긴 사실은 지금 1관에서 2관으로 넘어가는 오픈 갤러리예요. 전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렇게 영상이 상영되거나 그다음에 강연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계단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콜로세움 같기도 하고. 전시의 일관성이 좀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림을 걸고요. 여기도 정령들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전체가 작업실이라는 설정을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은 정령들이 여기도 등장하는 분절되지 않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에이미에게. 전 궁금했어요. 에이미는 누구인가? 에이미, 사랑하는 여인인가?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죠. 누군가요? 네, 제가 애기가 누군가? 애기야, 맞아, 애기인가요? 사랑하는 나의 딸이죠. 제가 그림 그렸을 때 딸이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빠 뭐 하나? 네, 뭐 하나, 뭘 하는 건가 도대체. 근데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도 그려봐 뭐 이렇게 준 게 거북이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북이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그럼 이건 언제 그럼 완성이 된 거예요? 그 거북이를 받은 다음에? 진짜 오래 걸렸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저 등딱지 저 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또 새로운 기법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어떻게 표현하지? 나이프, 물감 더는 나이프로 물감들을
왜 이렇게 마늘 다지듯이 이렇게 네 그런 느낌? 야, 진짜 독학하셨네요, 진짜. 이렇게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과 스타일만 계속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따님이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보여줬나? 저 특별히 이런 설명 안 해요. 그냥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겠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따님이 이걸 보고 울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맞다. 아마 네. 제가 그리면서 썼던 글을 보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글이었는데? 이따가 앉아서. 네, 승채한테 쓰는 편지. 네, 얘기해보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정령 말하자면- 사는 집. 아, 이 안에도 작품들이 있네요. 네. 여기는 관객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가 보실래요? 특별히 들어가 볼 기회를. 원래는 안 되는 건가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아. 뭐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들어가면 정령이 되는 네, 건가요? 조심하십시오. 네. 아니,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인데? 되게 기분이 묘한데요? 못 나오게. 저는 이 공간이 그 작가님이 얘기하신 호두까기 인형 속의 장면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 뒤에 어떤 상상의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원하는 게 그거죠. 저 뒤에 뭐가 있지? 그런 상상을 하는 게 결국에는 감각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원하는 바죠. 이런 번호표 같은 게 유로폼에 붙어 있던 것들. 이거는 안동에 우리가 세트를 지었을 때요. 이제 이틀 만에 옮겨오기 위해서는 그대로 순서대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번호표가 붙어 있는데 일부러 떼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사람 되게 독하다는 생각을 한 게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안동에 작업실 있으시잖아요. 네. 똑같은 평수의 창고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세종문화회관하고 똑같은 실물 세트를 지었었죠. 요즘 AI 잘 돼 있어서 다 3D로 돌려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배우들이 리허설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객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어떤 느낌이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려면 짓는 게 맞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물이 옮겨와야 되니까. 어차피 네, 한 번 다 맞춰 본 다음에 그대로. 맞습니다. 이 몇 평이죠, 다 해서 전시장은? 전시장만 400평이고요. 네. 아까 그 오픈 갤러리가 약 100여 평 되는 것 같고, 데스크가 100여 평, 굿즈샵이 100여 평, 이렇게 총 하면 한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안동에서 똑같이 평수를 네, 구하셨다고? 맞습니다. 미친 거죠. 네. 아니, 같이 일하시는 분들 뭐 너무 힘들 것 같아. 간단하게 말하시면 그냥 미친 겁니다. 네. 이 사과가 저희가 여러 차례 아마 박신양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친분이 있었던 두봉 신부님한테 네. 선물로 받았던 그 쓰레기 봉지 속에 사과 두 알이 너무 감동이어서 네. 처음에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과를 그리다가 다른 이미지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과하면 빨갛고 동그란 그렇죠. 네, 무엇이 생각난단 말이죠. 네. 동그랗고 빨갛다라는 것을 벗어난 감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감사. 네, 감사의 감정.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사과가 동그랗고 빨가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점점 변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과를 많이 닮았죠. 동그랗게. 네. 점점 이제 색깔이 바뀌어요. 만약에 작가님이 그림을 좀 파셔서 이 작품만 봤다면 사과인 줄 몰랐을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되는 건데? 약간 저는 비가 내리는 느낌도 들고. 저쯤에서부터 아마 저기가 고민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과일 거예요. 요 섹션이요? 네. 예. 얘도 사과인가요? 여기도 사과인데요. 여기가 좀 재밌었어요. 제가 네. 기억나는 거는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좀 더 빨갛고 동그래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동그랗고 빨간 걸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참 고민하다가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런데 이러면 걱정이 되게 많이 생겨요. 너 이거 무슨 수로 이게 사과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할래? 뭐 이런 걱정서부터.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움직임이 극대화된 표현인 것 같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쪽 표현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자, 이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사과를 그리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요거죠. 네. 두봉주교님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예,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서 집에다 놓고 보다가 나중에는 꺼내서 놓고 봤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색깔이잖아요. 저는 보라색에 대해서 취향이 별로 없는데, 참, 뭐랄까, 두봉주교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색깔들입니다. 이제 네. 1층에서 본 거랑 연관되게 옆에 움직임 연구가 네.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순서도 직접 다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쵸. 여기에 DP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여기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나열이 된 건가요? 여기는 투우사가 먼저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움직임 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도 투사가 있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면서 저렇게 바뀌네요. 이것도 여러 번 그려봤고요. 네. 사람 얼굴, 이 정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좀 전체 모습을 한번 그려보기도 했고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소와 싸우는 투사 모습 같은데요? 그 다음에 투구사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하다가, 예. 뭐랄까, 좀 행운스러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의 움직임으로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는 때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10분 걸렸나? 10분? 예. 대부분은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되게 금방 나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만약에 투사 옆에 있지 않았다면은 저는 움직임 연구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을 네, 것 같아요. 그 주제는 달라지지만 다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